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주말인데요. 12월 주말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약 열흘 후면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즐기시는 분들은 부처님의 자비가 온 가족과 온 누리에 퍼지기를 기원드리며 불교를 믿으시는 분은 예수님의 자비가, 예수님의 은혜가 가정과 가족에게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솔직히 그 추씨, 문씨, 추씨와 그 윤석열의 그 끝없는 대결은 문씨가 만든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문씨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신문 기사들을 이리저리 따가지고 윤석열을 옹호하며 추씨를 비난하는 것이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해요. 지금 문재인이가 무너질 모든 조건을 갖춰졌고 더 갖춰가고 있죠. 1년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 문제 그리고 문재인 탄생 이후로 거침이 없이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 이거는 좌우 진영 대결로 바라볼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것은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볼 것은 아니죠. 즉 좌우를 떠나가지고 고고TV가 물론 보수, 그죠? 개혁 보수를 해서 정권을 되찾자는 방송이지만은 코로나의 재확산과 대유행은 아직 아닙니다. 그냥 유행일 정도죠. 코로나의 유행과 거침없이 전국에 불길을 놔버린 부동산 문제는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입니다. 하나는 세금 문제가 나오고 부의 편중 문제가 나오고 또 하나는 국민의 생명, 건강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또 국민의 재산을 지키라는 것이 국가체제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죠. 문재인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정치적인 역학관계로 자신의 직권을 유지하며 자신의 직권 퇴임 후에 안전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악용했다는 것이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먼저 이게 어느 게 더 중요한가? 우리 재산을 지키는 게 중요한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게 중요한가? 생명과 위협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뭐니 해도 생명과 건강이 최고입니다. 지상의 가치죠. 문재인의 취임사를 분석해 보면은 대한민국을 꼴통 문재인이 파라다이스로 만들겠다 하고 취임사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의 취임사를 지금 와서 다시 보면은 대한민국을 파라다이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문제부터 다루겠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한 게 990명인가요? 950명인가요? 950명이네요. 950명. 그런데 이게 그 대구 사태 이후로 가장 많이 폭증했죠. 이틀 동안 한 250명 정도 폭증했으니까 주말이니까 오늘 내일은 주말이니까 다음 주 되면 1000명을 돌파하는 것은 명확관화하죠. 1000명을 돌파하고 나면은 걷잡을 수 없이 2000명이 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 체계가 무너지는 단계가 있죠. 의료진과 간호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번아웃되고 일손도 부족하고 의료진 간호사들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백신도 없고 실제적인 대책도 없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백신도 사기를 쳤어요. 영상 찍어놨는데 올라갔는지 모르겠고 백신도 사기를 치고 치료제보다 더 중요한 게 백신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백신 이 유행병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가 치료제보다 백신 먼저 개발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 셀트리온이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해서 계속 띄우고 있는데요. 백신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죠? 독감이 걸리기 전에 독감 걸리지 않게 백신을 맞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독감의 사망자는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치료제가 있음에도 죽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코로나 문제가 이걸 비판하고 비난 안 할 수 없는 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지만 일개 개인인 유튜버인 여명이 이걸 정치적으로 너무 악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죠? 풀었다가 놔줬다가 풀었다가 놔줬다가 국민을 갖다가 경제적인 도구로 삼았다는 것이죠. 문재인이. 그렇죠. 잠잠해지면 나가서 돈 써라 하고 쿠폰 나눠주고 돌아다니라 하고 그죠? 여행 다니라 하고 그게 3차 폭증의 원인인 것이죠. 여기서 또 뭐 중국인을 못 막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댓글 달지 마세요. 우리나라만 그랬습니까? 지금 다 폭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문제는 비교를 하려면은 아시아권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럼 문재인이 지금 정치 방역을 아직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코로나가 얼마가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미국이나 유럽에서 폭증을 하고 하루에 몇십만 명씩 나오고 몇만 명씩 나오는 건 우리한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뒤섞여 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950명이다, 뭐 980명이다, 다음 주 1000명 넘는다, 이렇게 되는데, 외국을 봐라! 미국은 뭐 20만 명이 넘었다, 하루. 일본을 봐라! 3000명이 넘었다. 자꾸 비교하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 그러는데, 문재인이가 잘한 건 하나도 없어요. 국민과 의료진의 협조에 의해서 된 것이죠. 근데, 국민과 의료진이 1년 동안 문재인의 말을 따라줬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한다. 그럼 이 문제는 이 정치적인 책임과 국민 생명을 담보로 쇼를 한 문재인한테 갈 수뿐이 없죠. 그래서 고고TV는 정치 방송이니까 그죠? 문재인 정권을 퇴출시키고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는 방송이지만은 좌우 논리를 떠나서 문재인은 대통령 자격이 없어지고 이제부터는 일반 국민들이 문재인을 옹호하고 코로나가 걸리고 나서도 대적하면서도 문파 홍의족들은 문재인 만세하고 죽을 그놈들만 제외하고는 그리고 보수 우파 정치권에서는 절대 이거를 코로나를 공격하면 안 되겠죠. 고고TV는 개인이니까요. 그죠? 사회적인 책임을 그게 지지 않을 개인이니까 이런 방송을 하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문재인의 코로나의 실상을 알았고 문재인의 지지를 코로나로부터 처리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6개월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갤럽 조사에서 코로나가 뭐 27%, 30%가 코로나 방어를 잘해서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게 17%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문재인은 지금 코로나도 이게 대책이 없어요. 문재인이가. 맨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국민들한테 협조해달라. 어르신과 국민들이 감사드린다. 이제는 감사할 수가 없죠. 지가 책임을 지는 단계에 들어왔죠. 그죠? 이런 절대적인 호기를 지금 우리 맞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데서 좌우, 빨갱이, 독재 그렇게 외치면은 역풍을 당합니다. 일본 인구가 한 1억 3천 되죠. 우리나라 남한 인구가 한 5천 되죠. 일본 인구가 거의 3배죠. 일본과 서구는 개인적인 신상처리를 못해요. 인간 기본권의 침해라고. 그래서 그렇게 폭증하는 거고 문화도 그렇지만 그러나 일본하고 우리는 같은 동양 문화고 일본도 유교적인 면이 좀 있으니까 그런데 일본은 개인 신상 추측을 안 하고도 지금 3천 명 정도뿐이 안 돼요. 1억 5천만에. 1억 3천에. 그럼 우리 5천에 한 1,000명 나와요. 거의 비슷하죠. 그럼 누가 실패했는가?
대한민국이 실패했다. 문재인이 실패했다 이런 거죠. 아베는 코로나 때문에 쫓겨났는데 이놈의 거는 지지율이 더 강해져. 이것이 국민성이고 이게 국민이 미천하고 무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조선시대 이래 유교 정신이 갇혀 가지고 그래도 대통령인데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여러분. 일본은 도쿄 올림픽을 갖다가 개최하기 위해서 느슨하게 방역을 했음에도 지금 비율은 우리나라하고 같아요.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당장 다음 주부터는 중증 환자들이 병원에서 병상도 못 차지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 컨테이너 병상에 동장했으니까 우리나라가 중국 보세요. 3천 명, 3만 명인가 수용할 병원을 말해 2, 3개월에 지어버리잖아요. 이 녀석은 문재인이라는 녀석은 하등 국민에 대한 책임은 없고 항상 고민만 하죠. 나는 착해야 되는데 내가 나서면 모든 게 정리가 되면서 홍위병들이 나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는 거죠. 쫓아내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가 어제 문재인이가 또 나와가지고 13평짜리 임대 아파트를 가서 살만하다 참 좋다. 임대주택에 2층으로 되어 있으니 복층 오피스텔 많죠 요새. 2층으로 되어 있으니 부부가 살고 애 하나는 키울 수 있겠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아늑하다. 아닌 임기를 임대주택이 아늑한 건 나 처음 보다 처음 들어보네. 우리도 임대주택에 살았죠. 우리 나이도. 그 월세 전세가 임대주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월세 전세가 임대주택이지 뭐야 그게. 그는 얘네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임대주택에 4인 가족이 살아도 되겠다 하고 그냥 난타가 들어오니까 국민들이 네가 임대주택에 살아라. 그죠? 그런데 청와대에서도 발뺌을 해. 문재인이가 4인을 말한 적은 없고 3인 가족까지는 참 안락하게 살겠다. 4명까지도 살 수가 있지. 변창흠이 그랬더니 변창흠이 4명까지 살 수 있어. 품질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죠. 아니 13평이면 4명이 못 살아? 10명도 살지. 우리 어렸을 때 그죠? 가난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한 4, 5평 되는 방 하나에 7, 8명이 바글바글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문재인이가 좋은 주택, 국민이 마음대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50년 전, 60년 전으로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꾸겨 넣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 발상 자체가 천박하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저금리 유동성에서 주식도 오르고 아파트도 올라요. 그죠? 부동산도 오르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오르다가 주춤했다 다시 오르고 장기적으로 오를 아파트가 문재인이가 강남을 찍어내기 위해서 강남을 타켓으로 투기꾼들이라 그러면서 서울 집값이 강남보다 더 많이 올랐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 중수도시다 저도 놀랐어요. 아니 울산, 대구 그런 데가 왜 서울 아파트보다 높아? 전 세계에서 최고 인구 밀집도를 가진 서울보다 높을 이유가 없죠. 교육, 문화, 그죠? 경제, 외교, 정치 모든 것이 집중된 서울보다 높을 리가 없죠. 아무리 그리 지역 학군이 조금씩 부산, 대구, 광주가 좋더라도 그렇죠. 인구 대비. 그런데 뭐 지방 중소도시들 울산도 그런데 울산 노동자 많다 그러지만은 근데 그게 서울 강남 아파트하고 맞먹게 되는 거야. 지금 30평짜리가. 강남도 그냥 그 반포 아파트들이야 뭐 평당 1억 하지. 아직까지 7천만 원, 6천만 원 하는데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니 어떻게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전국을 갖다 부동산 투기 광풍을 투기를 만들어놨냐 이게 투기장을 투견장도 아니고 투기장을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투경과 같이 그냥 서로 물어뜯으면서 집 사야 된다, 집 사야 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부산, 울산, 광주, 대전에 그게 뭐가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런 데서 그냥 그 평당 말에 5천만 원짜리가 나오니까 30평 아파트가 15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서울 그 인접한 어? 서울 위성도시로보다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막말로. 그런데 그런 곳에서 막 15억, 30평짜리 15억, 17억 이래 버리니까 이젠 서울은 더 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나쁜 놈이 경제도 경자도 모르고 정치의 정자도 모르고 국민 민심의 민자도 모르는 놈이 그냥 정치 역학적으로 공학적으로 강남 잡아라 강남의 투기권이다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 돼버렸죠. 강남보다 강북이 더 오르고 강남 외지역이 더 올라 버렸죠. 그죠? 상승률로 따지면은 절대적인 집값 말고 그럼 이제 또 오를 때가 강남뿐이 안 남았어 이제 차별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서 또 나오는 게 뭐예요? 전세가 씨가 말라가죠. 그렇죠? 전부 다 전세를 갖다 월세로 돌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음? 7억이었던 전세가 지금 15억, 13억 이렇게 되니까 전세 입자 편에서도 7억, 6억을 어디서 구해요? 그죠? 그리고 임대업자 입장에서도 세금은 집 하나 가지고도 재산세, 종부세, 금보세 다 올라가고 있죠. 건강보험. 그죠? 그 돈을 어디서 구해요? 그러니까 월세로 돌아갈 수뿐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했던 1위와 1위, 넉대와 넉대와의 싸움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집을 갖다 세를 주는 임대업장 입장에서도 세금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부세 있지, 재산세 있지, 그렇죠? 종부세는 얼마 안 된다 치더라도 재산세가 더 많아요. 현재는 앞으로 종부세가 더 많아지지만 그리고 은퇴자 입장에서는 건보료도 내야 되죠. 그렇죠? 그건 월세로 돌릴 수뿐이 없지. 그러면은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갖다 낼 수뿐이 없는 입장이 되죠. 이건 누구나 예상했던 거예요. 누구나. 윤희숙이가 5분 연설, 전유를 통한 5분 연설 외에도. 그렇죠. 지금 현실적으로 불과 이게 몇 개월 만에 왔어요. 8.11 대책인가? 7.1 대책인가? 8, 9, 10, 11. 4개월 만에 왔어요. 3개월, 4개월 만에. 그렇죠. 3개월, 4개월 만에 전체 국민이 아비규환으로 빠져버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정도 되면은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좌파 애들은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좌파 정치 지도자꾼이라는 것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지방자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임대주택이 최상의 방책이다 그러는데 어느 천년에 그리고 지금 젊은 애들 보면 말입니다. 임대주택도 못 들어간 애들이 많죠. 그 고시원이라 그래가지고 2평, 1평짜리 가서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내고, 그렇죠? 한 달에 최저임금 200만 원 남짓 받아가지고 월세 40만 원, 50만 원 내면서 사는 애들이 많죠. 그런 애들 임대주택에 들어갈 여력이 안 되죠. 결혼 못한 애들은. 애도 없는 애들은.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하는 거죠. 그리고 좋은 30평대 아파트, 넓은 주택도 앞으로 마련하겠다. 품질 좋은 중산층 장기 공공임대를. 그건 결국 슬럼화가 돼요. 사회라는 것은 지역 사회나 사회라는 것은 끼리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동류 의식 가지고 모여 사는 거죠.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인 능력, 교육적인 능력 가지고 같은 데가 모여 살기 때문에 목동도 있고 강남도 있고 분당도 있고 평창동도 있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노원동, 노원구, 노원구, 뭐 성북구 이런 데가 있는 거예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그 지역들이 앞으로 걱정이 된다는 거죠. 비강남권을 제외한 그거 다 설렁가가 된다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질 때는 어디가부터 떨어지겠어요? 강남이 1, 2억 떨어졌다, 30% 떨어졌다 견딜 수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은 사회적인 경험과 지식과
경제적인 경험이 많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푼 한 푼 벌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대출을 연끌해가지고 강북 비강남권을 산 친구들은 대책이 없어요. 아마 이번에 처음 당할 수 있는 몇 년 후에 아비규환이 터질 겁니다. 몇 년 후에는 그쪽부터.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똑똑하다면은 똑똑하다면은 이 정권을 비토가 들어가고 끝내야 되는 것이죠. 국가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는 독재가 아니라 조세 제왕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렇죠? 두 번째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국가 존립 근거고 집권 대통령의 존립 근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도 무너지고 있죠. 부동산은 지금 이거 수습하지 못해요. 이제 당분간은.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애들이 나는 코로나도 대주도 좋아. 그냥 문재인을 지지할 거야. 죽을 때 문재인 만세. 그죠? 그 다음에 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유감스럽게도 그 댓글에 달면 진짜 집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이 댓글을 달면서 오다쿠 역할을 하는데 문재인 지지 세력인 30대, 40대, 그죠? 또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직원들, 그게 다 문재인 지지 세력. 이것들이 지금 아주 썰고 다녀.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연끌을 해가지고 집을 사고 5만 대에 지금 쏟아다니면서 아주 개판을 만들고 있다고, 부동산에 대해서. 그걸 만든 게 문재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제어를 못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좋은 후기가 된 것 같죠. 그죠? 코로나도 이제 터져. 뭐 독재, 전행, 폭정, 악마적인 행동 이런 거 말고 코로나가 드디어 터진다. 드디어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전 국민이 피해를 본 게 현실로 왔다. 불과 4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임대차법 계약을 시켜버리고 나서, 그렇죠? 왔다. 이길 것 같다. 천만의 말씀드렸죠. 저들은 지들이 코로나로 되지던 집이 없어 길거리로 쫓아내 앉던 문재인을 지지하는 홍시족과 문재인을 지지하는 문시족 홍위병들과 전라인은 절대 문재인의 지지를 처리하지 않죠. 그렇죠. 여기서 또 한마디,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 중도로 나가야 된다. 그런 말은 계속 들었고, 이 얘네들이 하는 걸 보면요. 우리가 모든 것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삶의 질, 국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들이 강남 아파트에 살면서 국민들은 강남 아파트에 살 필요 없다. 또 문재인 이놈은 지금 청와대라는 말이야. 호화 궁궐에 살고 1년 반 후에 퇴직을 하거나 하면은 750평의 양산 사지에 살겠다는 놈이 국민 앞에 가서는 13평 룸이 참 괜찮다, 좋다. 4명도 살아도, 4인 가지고 살아도 되겠다 하니까 청와대에서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3인 가족 살아도 좋겠다는 말을 했다. 이런 말장난이나 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그렇죠. 최악의 대통령이 최악의 사기꾼이 태어났고, 이게 지금 부동산도 미치고 이제 코로나도 미치는 단계로 가요. 1000명이 넘으면은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질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000명 가봐. 일본의 3배가 나온다는 거야. 일본의 3배. 일본은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지금 뭐 하루 종일 아파트에 있는 사우나도 가지 마세요. 아파트에 있는 헬스장도 가지 마세요. 엘리베이터에서도 마스크 끼세요. 별 지랄을 다 하는데도 안 잡히게 해놓은 게 문재인이란 말이에요. 응? 얘네들이 하는 게 대구가 한 7,000명 나왔죠. 근데 서울이 지금 12,000명이 가까이 돼. 대구를 난타한 게 바로 문시족들이고 홍이족들인데, 홍이병들, 박계어들인데, 지금 이것들이 드디어 지들이 걸리게 생겼어. 그죠? 응? 그럼에도 그냥 문재인 만세를 외치고 있어. 다 미쳐 돌아가고, 지금,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정신이 그냥 탈탈 틀리고 있어요. 이 정권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좌우를 떠나서 이 정권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빨리 임기까지 채우면 우리는 문재인이 지금 3분의 2가 지났으니, 그죠? 그죠?
앞으로 50%의 더한 고통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대로 놔두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네가 가라 하와이.